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논평 제목은 여권의 바둑이 사랑 희희낙낙, 국민들이 착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에 내려가 1시간 반 동안 김경수 경남지사를 그림자처럼 대동하고 이해찬 당대표는 서울에서 김 지사와 단독 오찬 회동을 하더니 이어서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총선 참모총장을 자임한 양정철 위원장이 또 김 지사와 보란듯이 회동하는 등 이어지는 화면들이 국민들로서는 참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훼손의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제한적 보석 허가 상태로서 국가와 국민, 사법부에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최대한 근신하는 모습을 보임이 맞을 것입니다. 보석 자체가 응감생심이었지만 재판부가 도지사 업무를 위해 최대한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위세나 과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방천지 돌아다니고 정권 실세와 교본이나 쌓고 다닐 거면 제한적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남은 재판은 또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게 국민들의 감정입니다. 대통령도 당대표도 총선 참모총장도 최소한이나마 삼가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대놓고 바둑이 사랑을 표하고 바둑이 구하기 행보에 나서며 희희낙낙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법부 우롱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양 원장이 내뱉은 말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양 원장은 김 지사가 도지사가 되고 차기 대선 주자가 되면서 고초를 겪고 있고 그런 일은 선거판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면서 착하니까 당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가히 망언의 지존이자 본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망언이 아니면 무엇이 망언이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농락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앞에서 양정철 원장이 한 이 말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양 원장 말대로 혹시 여권과 양 원장, 김 지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선거판에서 일어났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벌일 심산입니까? 부디 여권과 김 지사는 때와 본분을 알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착해서 참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제목은 김원봉은 되고 이승만은 안 되는 통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칭송한 것이 보수 진보 통합의 취지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평소부터 분열이 아닌 통합을 지향하는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인가 분열의 대통령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민들은 봐서 알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대와 분쟁 세력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광복절에 1919년 건국 논쟁을 촉발하며 몸소 이념전쟁의 선봉장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난 3.1절에는 엉뚱하게도 빨갱이 낙인이 친일 잔재라면서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화문에 내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걸개 그림에는 임정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제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진보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입니다. 말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상대 진영을 포용하는 면모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체계적이고도 집요하며 순차적으로 이른바 전선을 펼쳐왔습니다. 보수 진보를 넘어서자는 말은 선연한 배제와 공격을 포장하는 운이 좋은 포장지일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군열의 대통령이 김원봉이라는 존경받을 독립운동가를 정쟁의 도구로 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사례가 있고 김원봉의 재평가를 바란다면 그렇게 꺼낼 것이 아니었습니다. 논쟁이 무르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적어도 현충 이래 6.25 전사자들의 무덤 앞에서 던질 사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승만의 걸개 그림을 광화문에 걸고 김원봉도 다시 보자고 했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랐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스스로는 포용력이 없으면서 상대에게만 포용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인 이념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수 진보가 없는 통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임정 100주년에도 지워야 할 인물이고 김원봉은 6.25 전사자 앞에서도 기어이 소환해야 할 인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원봉 이슈를 작심하고 던졌으며 이념 전쟁의 덕을 꽤 챙기고선 호련히 순방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의 뜻을 좇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조용하지만 남은 상처는 깊고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숙고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분열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 중인데요.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유럽 외교 강화의 성공적인 순방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상호 관계 강화와 북유럽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핀란드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대거 함께하는 만큼 혁신 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영감을 얻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대책들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론이 표명이 될 텐데 부디 이 자리에서는 신기루 같은 환상이 아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가운데 기대와 공감과 지지를 모을 수 있기를 주문하고 바랍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 분배정책, 노사 상생 문화, 그리고 중립 외교 등 모범이 되는 북유럽 모델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고 우리 실정에 맞게 참조하고 접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봅니다. 성공적인 순방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